안녕하세요. 네, 발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 뒤꿈치 통증이 어떤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발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발 뒤꿈치 통증 증후군이라고 명명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 건염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은 여기 발을 보시면 발 뒤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두꺼운 결합 조직입니다.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기저부까지 가서 붙잡아가는 근막입니다. 발가락을 들어 올리면 여기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튀어나오는 거. 이게 족저근막입니다.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 그것이 축적돼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은 종아리의 비복근과 가자미건을 이 뒤꿈치에 부착시킵니다. 무릎에서부터 시작되는 근육과 경골이랑 비골이 있는 이 아래쪽에서 내려가는 근육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내려가서 여기에 부착을 하는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걷기나 뛰기, 이런 점프 같은 운동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부하가 과도하게 걸리거나 손상이 반복되면 이제 아킬레스 건염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첫 발을 내디딜 때 많이 아프다 그래요.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근막염 둘 다 자고 일어나서 첫 발 내디딜 때, 잘 때 발바닥은 위축이 되고, 아킬레스건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위축이 되잖아요. 단축이 된 상태로 자다 일어나서 탁 첫 발 내디딜 때 많이 아프죠. 아프지만 참고 걷다 보면 얘네들이 늘어나고 윤활액도 나오고 하면서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손상이 심해지면 뒤꿈치만 아팠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걷는 내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 자체 부하가 증가되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래 서 있는 직업,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신발 같은 것도 이제 갑자기 바닥이 얇거나 딱딱한 신발 같은 거 신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비복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가자미근의 불균형, 위축,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해부학적 구조로 이제 평발이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요족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잘 생깁니다. 평발은 우리가 땅을 디딜 때 뒤꿈치를 딱 땅에 딛고 쫙 걸을 때 이 아치가 못 견디고 무너지기 때문에 유연한 발이거든요, 평발은. 그러면서 여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길이가 길어지니까 많이 당겨져서 손상이 가겠죠. 요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을 때 딛고 전체가 닿았다가 앞으로 차고 나갈 때 이 발가락이 제껴지면서 족저근막을 쫙 잡아 당겨요. 그러면서 얘가 확 올라가야 되는데 요족이라는 발 자체가 딱딱하다 보니까 잘 안 움직여져. 아킬레스건은 곽인장되어 있고 족저근막은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윈드리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요족, 평발 둘 다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 증상과 신체 진찰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발꿈치 통증, 종아리 통증 이런 것들을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통증의 발생 양상이나 원인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손상 부위나 염증의 정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아프다고 해서 다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치료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족저근막이랑 비복근 사이에 있는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트레칭만 잘 하게 된다고 하면은 증상이 재발 방지도 할 수 있고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될 건데, 보통 병원에 오는 경우는 그 단계를 좀 넘어섰죠. 그래서 보통은 소염제라고 하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염증을 좀 없애고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도 계속 증상이 유발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 근본적으로 이제 족저근막이라든지 아킬레스건, 비복근 근처에 체외 충격파를 하면서 그쪽 근육을 조금 풀어주고 그쪽 부위를 재생시키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예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발가락을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족저근막이 잘 보이잖아요. 열심히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아픈 건 여기지만 여기를 스트레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늘어나서 여기가 덜 당겨지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 나 엄지가 너무 아팠어요 원장님.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진료실에서 공을 줍니다. 골프공을 딱 바닥에 놓고 발가락을 들은 상태에서 열심히 밟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니까 열심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족저근막이랑 아킬레스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좋은 스트레칭이 있거든요. 보죠. 일단 손목을 모으고요. 발을 11자로 만들어요. 그 다음 이마를 대세요. 이마를.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쭉 집어여세요. 그리고 뒤꿈치를 쭉 뒤로 빼주면 이게 제일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고 발바닥 족저근막 스트레칭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매우 단축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가능하면 11자로 만들어가지고 뒤로 쭉 빼주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족저근막을 예방하는 스트레칭이고, 아킬레스건에 대한 좋은 예방 운동이 있습니다. 무릎을 핀 상태에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계단에서 하시면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무릎을 구부려서 또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구부려서 하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은 무릎에서 시작되는 게 있고 그 아래에서 시작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운동을 둘 다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발의 형태가 조금 특이한 아까 전에 평발이나 요족이 있는 분들은 맞춤 깔창을 해야 돼요. 깔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 발이랑 딱 맞아야 돼요.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들을 딱 맞게 맞춰서 부하를 다 분산시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성품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맞춤 깔창 딱 찍어서 가서 만드는 깔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환자분들이 집에서 꾸준한 스트레칭과 그리고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